정직한 마음으로 사업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어니스트의 조용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금, 지원금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안내드리고 컨설팅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오늘도 지원 사업이 또 올라왔습니다. 2023년 정부 지원 사업 중에 똑똑 마켓 지원 사업이라는 게 나왔어요. 경험형 스마트 마켓을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특화된 경험 요소를 제공하려고 하는 곳들이 대상이 되겠죠. 자, 이런 분들의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구현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이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인프라 구축 비용, 스마트 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와우! 최대 1,300만원까지 스마트 기기 구입 비용 최대 700만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원 규모는 총 100개 업체입니다. 지역을 나눠놨네요. 수도권 강원권에 40개, 경상권에 30개, 충청권, 호남권, 제주도 포함해서 30개 나눠져 있습니다. 4월 7일 6시까지예요. 한 달가량 신청을 진행합니다. 100개 만만치 않겠네요. 전국에 특히 수도권 강원권만 해도 40개만 선정이 된다면 꽤나 어려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0억이라 100개 2천만원씩이죠. 경험 요소 및 스마트 요소 구현이 가능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을 이 두 개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매출 규모와 근로자 수 있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50억 이하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업종, 도소매업이 아닌 업종이라도 서류 제출 이전까지 도소매업 업종 등록을 하면 인정이 됩니다. 자, 가맹 사업을 하시는 가맹 본부 및 가맹 사업자는 제외예요. 가맹 사업자는 안 되시겠네요. 자,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2천만원입니다. 경험 요소와 스마트 요소인데 컨설팅, 그리고 현판 지원해줍니다. 경험 요소는 국비 1,300만원, 자부담 700만원. 스마트 요소 국비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70%, 65%, 35%, 70%, 30% 약간씩 달라요. 경험 요소부터 볼까요? 경험 요소 구현을 위한 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 비용. 자, 인테리어를 하거나 진열장, 테이블, 의자. 이게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이게 경험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사업 계획서에서 얼마나 풀어내는지인 것 같아요. 단순 소모품 용도의 비용은 안 됩니다. 자, 최대 1,300만원. 예를 들어 2천만원. 2천만원에 70%면 1,400만원. 1,300만원 받고 나머지 내가 자부담. 2천만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요. 1,300만원 주세요. 나 700만원 낼게요. 이렇게 사업 계획서 써야겠죠. 2천만원만 딱 해야 되냐? 아니에요. 3천, 4천 해도 돼요. 그러면 다 1,300 이외에는 다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 요소입니다. 키오스크, 사이니지, 무인 계산대, AI 기기, CCTV 등 스마트 기기. 얼마 전에 스마트 상점, 작년에 나왔던 사업인데요. 그것도 한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고, 500만원 지원받은 업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구성 요소별로 한도들을 다 나눠놔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뭐 300만원까지 살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150만원까지 산. 자, 그래서 2천만원, 자부담 1,000만원, 총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할 때 신청해라. 한 100만원밖에 난 필요한 게 없어. 이거 안 맞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원사업 계획서 쓰고 힘들죠. 하려면 다 타야죠. 자, 서류 총 8개가 있네요. 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서식 3, 6개 중요할 것 같고요. 완납 증명서는 뭐 당연히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20년도 발행부터 인정입니다. 최근 3개년, 부가치세, 표준 증명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예요. 둘 중에 하나 내시면 되는 거예요. 상시 근로자가 있든 없든 관련된, 서류를 내야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서류 현장 평가하고요. 발표는 5월에 하고, 체결은 그 중에 해서 마무리 10월까지 하는 겁니다. 수도권은 강원권까지 책임지는 사회 네트워크라는 주관기관이 있고요. 경상권 킵스 경영 마케팅, 충청권, 호남권은 8mm에서입니다. 자,
공고문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3월 2일 날 공고가 올라왔네요. 네, 똑똑마켓의 정의. 스마트 요소를 활용한 경험 요소가 매장에 구현되도록. 스마트 요소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야, 어떤 스마트기가 필요해? 근데 다른 매장과 없는 오프라인 매장만의 체험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할 거야. 이런 게 사업계획서에 잘 들어가야 돼요. 자, 사례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사례들 가지고 좀 벤치마킹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피부 진단 키오스크. 예전에 이런 특허를 가지는 분도 있었어요. 화장품인데, 왜 지하철에 화장실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자판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화장품 자판기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특허를 내줬던 분인데, 내가 오늘 가야 되는 TPO에 맞춰서 화장을 달리해야 되는 거야. 나 클럽을 갈 거야. 고객 미팅을 가야 돼.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나. 나 지금 나온 게 없네? 갑자기 그런 약속이 잡혔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딱 일회용 화장품, 뭐 아이섀도우라든지 글로즈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피부 진단 키오스크. 어떻게 이렇게 딱 사진 찍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건성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이런 단계로 추천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들을 사고 진행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직접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천연염료 염색하고 그에 맞는 자수색. 제가 인도 네팔에 갔을 때 진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네팔에 이 티셔츠가 굉장히 고급졌어요. 근데 거기에 자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 13명이 같이 단체 여행을 갔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이렇게 따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독특하죠? 그걸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뒷면, 앞면 해가지고 다 단체 티를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 가이드분한테 선물도 드리고. 아니, 내가 단체야. 내가 원하는 그런 자수, 염색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단체로 나눠 가지고 싶어. 개인적으로 가족들 걸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럴 때 그 공간의 인테리어 또는 스마트 자수기 이런 걸 해줄 수 있겠네요. 저희 고객사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고객사들이 오프라인 매장 협업해서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제안하면 좋겠어요. 딸기 농장 도소매 업장, 잼 만드는 데들 많죠. 워낙 아이들과 같이 많이 가니까 대기 장소라든지 요리 레시피를 위한 스마트 메뉴판. 네, 저기 뭐 가까운 양평 이런 데만 가더라도 딸기 농장들 많은데 그런 곳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 소품 도소매. 네, 네. 여행지 찍은 사진 바로 인화하는. 네, 제가 요즘 온비드의 그런 공공기관들의 뭐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데 카페라든지 편의점들이 나오거든요. 또는 뭐 도소매업 할 수 있는 곳, 소품 팔 수 있는 곳, 그런 데는 그런 걸 이렇게 바로 접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40개소, 경상권 30개소. 메리트는 이쪽이 조금 덜할 것 같긴 해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네, 자부담 관련된 최대 한도 내용들이 있었죠. 지원 규모 나왔었고, 네, 기관 나와 있죠. 지원 내용, 네, 인테리어라든지 단순한 소모성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네, 스마트 요소는 스마트 장비가 뭐가 있냐? 가상으로 피팅하는 거, 스마트 미러, 글라스, 3D 풋 스캐너. 요즘 골프화 맞춤 골프화도 나와요. 네, 그런 업체들. 부인 판매기 안면 인식 장치.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양주랑 맥주를 납품하는 큰 업체 있어요. 전 세계 뭐 한 2위 정도 하는 한국 회사에 요청을 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만들 테니까 제안서를 드려서 싹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또는 제품들을 싹 그 회사 제품들로 채워요. 사실 민간이랑 협약해서 나 이런 매장을 오픈할 테니까 너네가 이런 거 좀 지원해줘. 역으로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들 하라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민간도 이렇게 거꾸로 제안해서 받아낼 수도 있어요. 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주려고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후에는 선정 이후에는 디자인, 공간, 건축,
브랜딩 스마트 기기, 컨설팅 자문, 경영 마인드 점포, 경영 기법 등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전문 위원들이 다 배정이 돼 있고 위원들마다 역량이라든지 상황들이 좀 달라서 만족도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한번 받아보시면 좋아요. 네. 예전에 저희 그 고객사 중에 그 프랜차이즈 하시는 고객사 있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을 또 요청 드려가지고 안내드렸고 선정이 되셔서 컨설팅 받는 거를 한번 같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 교수님이시고 책 쓰신 분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무료로 진행을 해 주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받으시면 좋죠. 현판이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청 요건, 기준, 네, 지원 제외, 네, 당연하죠. 허위 신청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 평가 내용들 한번 볼까요? 항목들이 좀 있어요. 서류 적합성은 당연히 적부로 끝나지고 적합성이 100점입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성이 30점이네요. 성장 가능성, 혁신성 30점이고요. 네, 매출 상승, 고객 유입, 기대 효과는 20점. 나부담 자금 조달 계획 구체성은 20점. 요거는 뭐 20점 만점 맞고 가야 되는 항목인 것 같고, 기대 효과, 예, 매출 상승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본다. 뭐 매출 추이 그래프 같은 거 글을 넣어야 되겠고, 유입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이다. 네. 기존의 마케팅 이외에 추가로 뭘 할 것이다. 신청 내용 아이디어 혁신성. 좀 시장조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조사 바탕으로 좀 없는 것 또는 벤치마킹해서 이거 괜찮겠다. 마케팅 하면은 좀 먹히겠다. 이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해도 되겠다. 판단하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이 취지에 부합하는 거, 활용을 얼마나 잘하는 거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장 평가도 따로 해요. 점수가 100점 만점입니다. 네. 대표님 말도 중요해요. 네. 대표의 투자 계획과 의지, 이런 것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PT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장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네, 보네요. 좋습니다. 이메일 접수예요. 여기는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각각 기관에 이메일 접수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메일 접수 시 이 제목 통일하셔야 됩니다. 뒤 업체면 본인 업체 이름 쓰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2023 톡톡마켓 신청 행복마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메일 첨부하실 때 네, 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총 8가지 네, 첨부하셔야 됩니다. 정산 서류는 추후 선정되신 이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일정 앞서 말씀드린대요. 이상입니다. 자, Q&A가 몇 가지 있네요. 경험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스마트 기기 활용해서 이색 체험을 제공한다. 이전 예정이시라면 사업기간 내 이전은 안 된다. 네. 사업 중에는 이전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정말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매장 이전하고 싶다면 협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국비 최대 2천만원 수령 시 자부담 예상 비용입니다. 네, 이렇게 2천만원 받는데 합계 1,315만원 정도가 나갈 것 같네요. 이행 보증 비용이 있을 것 같고 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부담 1,000만원 정도 이외에 315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똑똑마켓,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똑똑하게 마켓을 운영하시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온 지원사업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꽤나 메리트 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총 100개밖에 안 되지만 사업계획서 미리 준비 잘 되어 있으셨던 회사들은, 마켓들은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부 지원 사업을 읽어주는 남자 조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